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꽃차이의 총 10회차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9회차, 네, 꽃차 제다법, 그다음 꽃차의 평가, 그다음 블렌딩, 도구 및 효능까지 네,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능 한 가지만 갖고도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또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차 제다법이 되겠는데요. 제다라고 하는 게 차를 만들다, 차로 만들다 그런 거죠. 원래 생꽃이 있고 이걸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건조시킨 거를 우리는 그냥 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다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뜨거운 물에서 우린 거가 꽃차. 사실은 중국은 차엽하고 차수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이제 꽃차가 사람들한테 액체냐, 고체냐 물어보면 다 대부분 액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생꽃이 있고 그걸 제다한 제다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뜨거운 물에 우린 마실 수 있는 마실거리가 꽃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건조고 우리가 꽃차로 만드는 이 제다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첫 번째는 자연 건조입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다 자연 건조 했겠죠. 햇빛에 내지는 그늘에 멍석 깔고 거기에 널어놓고 바구니, 소쿠리 같은 거에다가 널어놔서 자연 바람과 햇빛을 통해서 건조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간편하죠, 제일. 또 싸게 에너지 값이 들어가는 전기료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온에서 로스팅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집니다. 맛이. 그 다음에 이 색우림도 좀 안 좋고요. 장기 보존, 완벽하게 이 수분을 제거한다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널어놨을 때 곤충이 날아다니면서 파리가 와서 알을 낳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애벌레가 깨어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먼지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건조입니다. 기계 건조는 우리 식품 건조기 같은 그런 건조기 쓰는 거죠. 빠른 시간에 됩니다. 한 10여 시간이면 될 정도로. 그 다음 그래도 간편한 편이죠. 대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고추 건조기 같은 거, 농산물 건조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 칸으로 크게 엄청나게 할 수 있죠. 대체로 색그림도 좋은 편입니다. 형태 보존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기구가 좀 식품 건조기 한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쯤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구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단점이라면 기구가 필요하고 전기료도 또 열대시간, 24시간 키려면 전기료가 들죠. 그리고 로스팅 한 거에 비하면 역시 맛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단파 건조라고 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다가 30초 만에 꺼내서 다시 뒤집었다가 또 넣어서 30초 만에 했다가 또 꺼내서 또 뒤집어서 30초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0여 분 만에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간편하게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구가 꼭 필요하죠.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오버되면 타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 조절 이런 걸 처음엔 잘 안 해봐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죠. 좀 몇 개만 갖고 네,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결 건조가 있습니다. 동결 건조는 이 화색을 유지하는 그대로 형태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 캐비넷 사이즈가 2억, 3억 이 정도 하니까 굉장히 고가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전기료도 엄청 듭니다. 그래서
시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덕금 건조라고 해서 우리 피자 팬, 덕금 팬이라고 우리는 합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제 명품 꽃차를 만들 수 있고요. 맛도 좋고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새그림도 좋습니다. 기구도 뭐 그 펜 하나 4, 5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기구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초벌을 건조기를 쓰고 나중에 재벌은 펜으로만 쓰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펜만 갖고 하는 분은 뭐 깜빡 졸다가 그냥 뭐 타기도 하고 뭐 디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은 일명 뭐 해병대 캠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니까요. 네.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는데 한계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로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누룽지 만드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로스팅한 차들은 대체로 구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유한 맛 자체를 손실하고 다 구수한 쪽으로 통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꽃차를 이제 평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색이다. 한 60% 정도. 그 다음 모양이다. 한 25%.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85% 정도는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 뭐 87%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한 85%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 향도 좀 필요하다. 한 10% 정도. 마지막에 맛은 한 5%다. 사람들이 뭐 이것도 음식이니까 뭐 이러면서 맛 강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맛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네, 너무나 주관적이고 저처럼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좋아해가지고 그 육즙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조금 기능성까지 따지는데 저는 꽃차 이거 어디에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만 꽃차는 기호식품으로 그냥 이렇게 커피처럼 마시는 거지 건강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어디가 좋아서 뭐 그걸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드시면서 커피는 뭐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뭐 듬뿍듬뿍 뭐 먹어야 돼요. 이러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차도 기호식품이지 건강보조식품 아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차 블렌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꽃차는 다른 뭐 커피나 뭐 홍차나 녹차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색밖에 없습니다. 맛도 떨어지고 뭐 향도 떨어지고 맛이 뭐 커피만 하겠어요? 뭐 향이 뭐 허브차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색반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살리면서 맛과 향을 더 넣을 수 있는 게 자꾸 많은 분들이 뭐 로스팅 많이 하면 뭐 향이 좋아진다, 맛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건 뭐 안 한 거보다야 낫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맨드라미, 붉은 색깔 예뻐요. 근데 뭐 맛이 좀 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거 하고 뭐 장미 같은 거 하고 뭐 브랜딩을 한다든지 반대로 장미 같은 경우도 이거 모양은 제다 꽃차 뭐 색도 예쁘고 모양 좋은데 실제 우림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비트가 됐든 뭐 맨드라미가 됐든 뭐 이런 거랑 브랜딩을 하는 거죠. 국화 쓴맛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국화차 중에서 지금 조금 프리미엄급이라고 팔리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끓는 물에 감초나 대추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국화를 살짝 데쳐서 감초나 그 대추에 단맛이 좀 들어가게 해서 파는 정도가 조금 프리미엄급이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화에다가도 박하를 넣어서 아주 쿨한 맛을 낸다든지 아니면 국화에다가 스테비아를 넣어서 그 달달한 맛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꽃차도 이제 홍차는 영국 사람들이 뭐 애프터눈 티 그래서 그런 같이 먹는 뭐 과자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거 합니다만 우리 꽃차도 이제 다식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차를 마시면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뭐 한 거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다. 아니면 뭐 마카롱이나 뭐 떡이라든지 뭐 케이크나 쿠키나 뭐 초콜릿이나 뭐 심지어 치즈까지도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꽃차 소믈리에들이 또 다시 공부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티푸드죠.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꽃차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달달한 먹을거리 다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꽃차와 꽃차끼리 아니면 꽃차와 잎차끼리의 브랜딩이 저는 이 꽃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우리 브랜딩 차를 우리 협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섞은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섞은차. 네, 섞은차가 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닭이나 닭완, 찻잔도 이 우리 쪽에 유리잔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데들이 꽤 있죠. 그래서 닭이 닭완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그 이천에 있는 사기막걸 입고 있는 데에 명성도회라고 하는 곳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부산의 대성무역 이런 데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우리 협회 이름 되면 잘 할인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보관병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광동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삼광 유리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서울 패키지나 뭐 경진 기업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다 거기에 이제 경기도 뭐 남양주에 뭐 여주에 뭐 이래서 저는 뭐 네 군데를 다 가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회사 광동하고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그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주문하시고 우리 협회 이름 내면 할인된다는 거 뭐 꼭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덕금팬입니다. 우리 이제 팬으로 역시 고온으로 올려서 이 로스팅을 해야만 맛과 향이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자 팬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직경 뭐 40cm에서 최고 한 60cm까지 되는 그런 팬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쓰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보셔요. 이 위에 뚜껑이 요 위에 부분만 이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수분 체크가 제발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덮는 유리는 통유리로 뚜껑은 통유리로 되는 것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가전에서 나온 HM2002라든지 키친아트의 YC1500 보령 주방의 BR이죠. BR2003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모델명 모르더라도 어쨌든 뚜껑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산다. 그래야 수분 체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걸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하여튼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뚜껑이 통유리다. 그것만 꼭 알고 계시면 되시도록 하고요. 이제 꽃차의 마지막으로 꽃차의 효능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1급, 2급, 3급을 이제 40가지씩 해서 그 120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 그 꽃차의 이해에 꽃차의 효능에서 이 120종에 대한 거를 쭉 다 정리를 했어요. 인터넷 다 뒤지고 뭐 책 뒤지고 등등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꽃 자체를 부위로 뭐 약으로 쓰거나 딴 걸로 쓰거나 뭐 등등 하는 종류가 뭐 10여 종 될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 갖고 연구한 부분이 생각보다 아직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많지 않다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료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꽃보다도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20가지 중에서도 뭐 이런 감국이라든지 뭐 구절초, 그 다음에 뭐 캐모마일, 그 다음에 우리 이꽃이라고 하는 홍화, 그 다음에 뭐 국화라든지 뭐 기타 이제 뭐 라벤더나 로즈마리 뭐 이런 이제 것들은 외국에서 허브로 이제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백목련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맨드람이나 뭐 연꽃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가지 정도만 겨우 120가지 중에서요. 10여 가지 정도만 겨우 이게 꽃 가지고 재발은 어떤 효능이 나와 있고 나머지 거는 다른 부위 거에 대한 데이터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120가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종류들은 한 10여 가지만 빼놓고는 다 뿌리나 잎이나 줄기나 이런 부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뿌리나 잎이나 줄기에 있는 성분이 꽃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뿌리만큼 그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과대광고성이라고 보여지죠. 우리 뭐 대표적으로 한약방에 가면 이 한약방 냄새야 이러고 느끼는 게 당귀죠. 당귀는 감초, 계피담에 뭐 한 3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초입니다. 그 뿌리에 이제 데쿠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지표물질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여러분 뿌리를 썰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탕지에 넣고 물을 가득 넣고 이게 달여서 이게 반 쫄 때까지 달여가지고 꺼내서 짜서 이 약사발에 이렇게 하면 뭐 사약 비스무리하죠. 이거에 있는 데쿠르신 함량과 이 첨단기가 꽃이 피었어요. 꽃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차 펄펄 끓는 물에 우렸어요. 꽃차 한 사발. 그럼 꽃차 한 사발에 있는 데쿠르신 함량과 이 약으로 달여서 끓인 이거의 데쿠르신 함량이 한 500배에서 1000배 뭐 그 정도 차이 날 정도로요. 이 꽃차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는 치료 효과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이거 먹었을 때 안 먹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거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꽃차는 그거의 색, 기타 뭐 그냥 향 이 정도쯤만 기대하고 즐기는 차원에서 기호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셔야 되는 거지. 야 이게 뭐 당귀에서 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만큼 뭐 있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는 게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원래 꽃차로 됐던 뭐 한 10여 가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감국.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임금님, 우리 전 뭐 사극 같은 것도 어쩌다가 이제 뭐 잘 안 보지만 유심히 봤을 때 네, 왕이 뭐 마신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꽃차 정도하고 이 감국, 국화차라고 나오는. 국화차는 저녁 때 저가면 이 불면증도 좀 해소해주고 이제 두통, 어지러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할 때에
그 효과가 있죠. 뭐 혈압도 낮춰준다고 하고 그래서 감국은 뭐 그나마 조선시대 때 제일 즐겨 먹었던. 구절초는 뭐 속을 좋게 합니다. 위장병, 소화불량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고요. 네, 캐모마일은 전 세계에서 소비 넘버 원이잖아요. 나름대로의 진정작용, 안정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있거나 스트레스 있고 또 역시 불면증이 있고 할 때는 이 캐모마일이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뭐 통증 해소, 타박상 이런 거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국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죠. 눈이 충혈된다든지 뭐 피부에 그다음에 간 기능도 좋게 하고요. 속도 좋게 해서 위산가다일 때, 뭐 복통 같은 거, 소화불량일 때 이럴 때 쓰는 그런 것들이 국화차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 허브의 대명사 라벤더나 로즈마리인데요. 얘네들도 역시 뭐 진정작용이라든지 뭐 진통, 신경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라벤더고요. 로즈마리도 소화불량, 뭐 두통 이런 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백목련이 뭐 코 막히고 비염 뭐 그다음에 콧물 통증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꽃차는 기호식품이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효능 따져가지고 그것만 드시는 거는 좋은 이 섭취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힐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꽃차는 색과 향을 즐긴다.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꽃차 제다법, 블렌딩, 뭐 도구라든지 효능에 대한 거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